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공천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연일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지역순회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요즘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공천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공천을 박근혜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의 주도해서 구성을 했고요. 공천심사위원회 이른바 친박계 인사라고 불리우는 당직자들이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걸맞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몸통이 결국에 박근혜 후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최시중, 이상득 이분들을 보고 이분들에게 돈을 전달한 파이시티 그리고 저축은행의 관계자들이 최시중과 이상득을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당연히 그 시절에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보고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친박계 인사들에게 공천을 위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의 최고 책임자이고 또 차기 권력의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인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을 보고 줬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이른바 공천 장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이미 부산 지역 정가의 그 소문이 파다하고요. 네. 또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영이 리스트 혹은 현영이 게이트로까지 이 사건이 번질 거다라는 거고요. 네.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지금 현영이 리스트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친박계 인사들에게 사실상 부산 지역에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이정현 최고위원에게조차 이런 그 공천을 염두에 둔 차명 후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희한한 방식으로 그 정치 자금이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네. 부산 지역의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에게는 더 많이, 더 광범하고 더 집요하게 진행됐을 거라는 것이 당연한 추측이고요. 네. 현영희 의원이 공천을 위해서 이런 광범한 로비를 한 건 비단 지금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지역 정가의 이야기인 만큼 검찰이 좀 속도, 폭 모두 다 넓히고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고 당과의 연관성이 확인이 되면 황우여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국민이 다 황당해하는 그런 결론이죠. 이런 공천의 결과를 만든 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공천에 대한 책임은 황우여 대표가 진다고 하고요. 최근에 보면 수사는 부산지검이 하는데 수사 브리핑은 새누리당 관계자가 하고 있죠. 네. 게다가 선거가 원래는 조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조사 결과는 대단히 꼼꼼한데 검찰의 수사는 이 뒤를 꽁무니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앞뒤가 안 맞죠. 황우여 대표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른바 옛날에 있었던 매품파리, 대신매를 맞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네. 분노한 민심이라고 하는 곤장대 앞으로 박근혜 후보가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사람이 황우여 대표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오늘 또 새누리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의혹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 일이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규모와 대상을 현 전 의원과 현 의원 이 두 분에게만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 과연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공천장사의 어떤 내용을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잘못된 그 과거 관행을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반성하고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것을 이번에 국한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게다가 조사의 한쪽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 의원들도 후보를 대표해서 한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해필 또 친박계를 대표해서 들어간 김재원 의원은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드러난 것만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드러난 환부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골마 있는 것은 얼마든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기를 드러내지 않고 거치료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더 안이해 보이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대상과 그 범위를 놓고서까지 이렇게 벌써 시작부터 그 삐그럭삐그럭한 소리가 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과연 여기서 진상을 밝힐 수 있을까? 진상을 덮거나 은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공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명숙 전 대표의 측근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새누리당이 위기에 닥치면 카멜레온은 위기에 닥치면 이제 색깔을 바꾸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런 위기에 닥치면 남 탓부터 하고 물타기를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새누리당 공천은 돈 주고 국회의원 자리를 받는 것을 성공한 거고요. 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이른바 돈이 오고 갔는데도 그것이 실패해서 연루자들이 다 감옥을 가고 끝난 겁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각 당의 이런 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새누리당은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거고요. 민주통합당은 그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전혀 먹히지 않았고 그래서 공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자꾸 저희들의 그런 그 공천 거래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고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돈 내면 국회의원을 살 수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돈 내면 국회의원을커녕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오히려 비교해서 정확하게 도드라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후보 후원회의 고액 그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셨는데 정수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꾸준히 이 기부금을 후원금을 좀 받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의원에게 정수장학회와 관련돼서 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면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저랑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관계없는 정수장학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정치 후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게다가 그 고액 연봉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최필립 이사장이 본인, 부인, 장녀, 차녀, 장남 이렇게 가족들을 동원해서 500만 원씩 법의 한도가 5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네.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죠. 그분이 일남 2녀이신 모양인데요. 만일에 더 있었으면 더 많은 금액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이런 최필립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재벌2세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던 선모 씨의 경우도 후원금을 계속 받았어요.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가 서민 경제와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한 이런 주가 조작 관련자에게 그 후원을 받는 것이 과연 경제 민주화와 맞닥뜨리는 거냐, 연관이 네. 있는 거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의 욕설 파문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윤리위 제소 방침까지 지금 밝힌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 대선 전국에 좀 돌발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걸 의원이 그런 파문과 관련해서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본인도 이제 언행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태도를 밝혔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이걸로 어떻게든 그 공천장사에 대한 파문 확산을 좀 덮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국에서 좀 뭐 악재 아니냐? 예, 저희도 출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새누리당이 저질러 놓은 지난 총선에서 저질러 놓은 공천장사 이 비리 의혹과 관련한다면 조족지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저희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최고위원은 본인이 한 말과 행동과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각자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식으로 하자.
게 저희도 입장이고요. 그거를 뭐 무리하게 묻으려 한다거나 섞으려 한다거나 이런 일은 새누리당에서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준비된 질문은 많습니다만 한두 개만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데 당장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요. 죄송하게도. 네. 왜냐하면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게 아니에요. 27,000명 대의원 명부가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 때 필요한 후보들에게 이제 배부됐었던 그 명단이고요. 네. 또 새누리당의 경우는 220만 당원 명부 통째로 아주 싼 값에 저렴하게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거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그 당원 여론조사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였습니다. 그래서 이 220만 명의 명부가 다 나갔기 때문에 네. 해당 지역구에서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구성했을 때 당원 명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 실제 그걸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27,000명의 명부를 245개 지역구로 나눠본다고 한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당원이라고 해서 그 선거에 선거인단 투표권을 주질 않았습니다. 후보든 후보의 부인이든 아니면 당원이든 간에 직접 선거인단에 신청해야만 이 투표권을 줬기 때문에요. 새누리당이 자꾸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하고 엮으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금전거래가 오고 간 일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활용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에게 자동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질문, 이미 해소가 다 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